한국일보 일면 원전 검사 37년간 오류 과징금 겨우 7억. 한수원 엉뚱한 부분의 안정성 검사 자칫 치명적 문제 초래 위험에도 원안 위선 솜방망이 처벌 그쳐 비판.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37년 동안 일해왔다는 거는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은 이미 몸이 작살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유사시에는 그냥 예. 나도 씨발 그 근처 사는데 대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원전을 서울로 옮기면 어떨까요, 여러분? 원전을 강남 한복판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그 거기 어딥니까? 그 청와대 있는 곳이 어디지? 아무튼 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그러면 좀 없앨라 그러려나? 아니면은 좀 안전하게 돌리려나? 핀비하고 님비 현상이라는 게요. 그럼 인천에서 오라 그러지. 인천에 만들라 그러면 되지. 핀비하고 님비 현상이라는 게요. 내가 어릴 때는 그냥 이기주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지역 이기주의다. 진짜 이 지역 이기주의라는 면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쓰레기장이나 아니 쓰레기장 그렇다 진짜 쓰레기장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복지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면 최근엔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 것도 봤어요. 그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를 동네에 들이는 게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야. 미친놈들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봤거든요. 대구는 아니고 서울 쪽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그런 거는 우리가 그걸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뭐 지역 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두 번째 논점 뭐냐면은 그 수도권 중심주의입니다. 원전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에 짓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그런 거예요. 뭐 소방서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수도권 지역에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혐오 시설들을 최대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건 일종의 중앙 권력하고 이제 지역 권력 사이에 이제 대립인 건데 근데 뭐 5천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서울 그다음에 경기 지방에 살고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수도권 같은 데 있잖아요. 수도권에도 당연히 들르기 싫겠지. 근데 반대로 이제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은 그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대책이 있어야지. 원전 터지면 씨발 그 일대가 다 부수게 될 텐데. 지금 외놈들 봐요, 외놈들. 요즘 원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예전에 이제 그 경주에 지진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난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님비 현상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지역 이기주의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나는 중앙 권력의 중앙으로의 어떤 권력 독점이라는 면에서 보는 것도 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공님 말씀이 되게 난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 정리하자면은 님비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이기주의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면이 많다는 거지 있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방서나 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도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 권력하고 지방 권력의 대립에서 중앙 권력이 족같이 군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원전이나 아니면 기타 발전소 같은 것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님비 현상을 우리가 단순하게 지역 이기주의로 취급해가지고 경주 사람들 좀 원전 좀 찾고 사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뭐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뭐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지들 좋으면 다 좋겠지. 지원이야 해주겠죠. 지원이야 해주는데 그게 뭐 그 자금 지원이 해주는데 그게 뭐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습니까? 시재정으로 쓰이겠지.
아무튼 난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뭐 5분의 2가 또 저기 사시니까 뭐 5분의 2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40%의 말 씨발. 자, 이번엔 사드도 그런 거예요. 사드도 그런 거예요. 한국님 말씀처럼 이제 요런 시설들의 경우에는 어쨌건 사람들을 그러니까 막 외부에 짓더라도 사람 그 지역 사는 사람들하고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보상도 충분히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지어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아니면 원전처럼 그렇게 그냥 일단 했으니까 그냥 쭉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나가면은 좆되는 거죠.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같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거지.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 5분 동안 얘기했는 거 가지고 넘어갑시다. 자, 실패해도 괜찮아. 마음껏 연구해봐요. 저커버그의 창의적 기부. 그래, 저커버그 인간성 쓰레기. 자, 그 기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부 예를 들면은 내가 루리앱 같은데 난 루리앱을 자주 보는데 PC정 그 PC 게시판인가? 그걸 자주 봐요. 거기 게임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그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 예를 들면 넥슨에서 예를 들면 200억 원을 기부했다 아니면은 무슨 아동 병원을 지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넥슨 착한 기업 지랄병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님들을 게이머인 님들의 등을 쳐서 님들을 호구로 만드는 것들에 비교하면 그리고 그렇게 얻는 수익에 비교하면은 님들이 받는 혜택 예를 들면 200원 기부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것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거지. 맞아요. 나도 그 영화 봤었었는데. 아무튼 기업들의 기부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나는 기업들의 기부보다는 그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이 정당하게 분배되는 형식으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 말 예를 들어서 그 같은 문제가 스팀에도 있는데요. 스팀은 예를 들면 유통 과정을 혁신적으로 줄여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디지털 데이터 쪼가리를 팔면서 수익을 내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스팀이 할인을 많이 한다고 좋아했단 말이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디지털 유통 때문에 원가가 낮아지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6만원짜리 게임을 요새 6만원 하고 있고 게임 원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일시적으로 하는 할인 때문에 예를 들면 스팀에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기업에 기부하기 때문에 그 기업은 착한 기업이다라고 병신같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뭐 씨발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 8분 지났습니다. 빨리 합시다. 자, 두유용 구제역 바닥난 백신 가축 시장 폐쇄 가계비 증가 새 한국불 꼈다 지난달 3년 만에 최저치.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그렇긴 한데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보급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공산품들도 가격이 올라야지. 시장이 넓어졌다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얘기하는 건 스팀에서의 유통과정이 이제 훨씬 줄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이득들을 얻고 있다는 것도 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세금 떼먹으려고 세금 안 내려고 그 뭐야 본사를 룩셈부르크에 뒀다면서 그런 씹새끼들을 그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해주는 병신들이 많다는 게 난 참 굉장히 내 인간으로의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 스팀은 좋은 기업이야? 라이브러리 보면서 딸딸해질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면입니다. 초중생에 최고 400만원 특목고 입학 통로된 영어 캠프. 영어 캠프 요즘 문제 많던데. 요거는 뭐 옛날부터 있던 문제고요. 가격은 뭐 옛날부터 있던 문제고.
뭐 요즘은 무슨 뭐 애들끼리 뭐 때리거나 그런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관리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3면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뚝뚝 풍선 효과 부산은 쑥쑥 뭐 그런 얘기 있고 이거 나머지 서울시 재건축 35층 제한 불변 잠실 주공 5단지에는 여지 뭐 그런 얘기 있고 네, 요즘 영어 캠프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주 전인가에도 영어 캠프가 문제가 있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3면입니다. 대선 주자처럼 누비는 황교안 보수 몰린다. 예, 황교안 폐하께서 지랄하는 모양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바른정당 지지율 정의당에도 밀려 5위로 유승민 남경필 답보 6주째 내리막이랍니다. 5.8%. 탄핵 기각설 북한 요원 침투설 북한 요원 침투설은 뭐야? 가짜뉴스 버티리는 태극기 99.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제1의 방침은 나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퍼지는 병신 같은 그런 정보들만 믿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뉴스들은 걸러진다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야동 보지 않으려면은 뭐하러 인터넷 하냐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뭐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요. 뭐 어디 비유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트위터의 해악을 생각해서 보면 답이 나오죠, 그죠? 자, 오면입니다. 국민의당 러브콜 김종인 정운찬 데려오라. 뭐 그런 얘기 있고 노인층 다가서는 안희정 젊은층 공략하는 문재인 한철수 낡은 교육체제화 뜯어고치자 손학규 내가 오니 국민의당이 해볼만하다. 예, 넘어갑시다. 쭉 넘어갑시다. 쭉쭉. 자, 6면입니다. 헌재 양측 23일까지 종합서면 제출하라. 최후 통첩. 이정미 대행 가이드라인 제시 효율적 진행으로 심판 서두를 듯. 논점 우리는 질문도 적극 제지. 헌재 재판관들 개짜증 날 거예요. 이거 오래 끌었잖아. 청와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도왔다. 특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 비공개 조건 배제. 자, 8면입니다. 틸러슨은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군사적 옵션 등 총동원 김정은 압박. 여기는 조선일보에서 또 있었고 참 이게 재밌는 게 조선일보는 1, 2, 3면 등 이제 되게 중요한 기사들을 보통 미국 소식으로 전해요. 외교 소식으로 정하고 북한 소식으로 정하거나. 근데 한국일보는 그렇지 않죠. 보통은 그래요. 외교 소식을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조선일보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뭐 신뢰성은 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10면입니다. 오늘도 계량기와 전쟁 스파이더맨 되고파. 아, 이거는 전기 그거 하는 검침원. 아, 가스구나. 가스 검침원. 이제 계량기들이 붙어있는 곳이 이상해가지고 고생한다 뭐 그런 기사고요. 법원 청렴업 세무 뇌물 이청현 인천교육감 징역 8년. 여기는 전교조 출신이란 말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건 있네요. 그 부재에는 있네. 부재에는 진보교육감이 있단 비리 타격이란 말이 있는데 적어도 기사 전체 제목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 조선일보에서 아까 얼마나 내가 그 강조한다고 내가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김종태가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 요건 아까 조선일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와이프가 선거 위반해서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해달라고 3명한테 1,500만원 줬다 그러더라고. 문학의 12면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조윤선 변호 남편이 맞는다. 남편이 해주겠다는데. 자, 12면입니다. 천주교 운영시설서 때리고 가두고 비자금. 영어는 뭐냐면 대구
불황인 시설 대구 시립희망원이랍니다. 공무원과 짜고 지원금 허위 청구. 햇살론에서 전화가 왔네. 자, 농아인들 등친 농아인 사기단 7년간 투자금 280억대 가로채. 오늘 유독 이런 얘기가 많네. 씁쓸하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승진 파티에 성신여대 학생 동원, 대법 객관적 사실과 합치. 요거는 그 전인범 쪽 이야기입니다. 전인범, 문재인이 영입했다는 전인범. 자, 민주노총 사위 특혜 의혹, 이기권 장관 고발. 이게 사실 난 더 중요해 보이는데, 민주노총이 9일 산하기관에 사위를 특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장관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3면은 대우 경북면인데 일단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14면 KKK 옹호 인종주의자 법무관관 인준, 미국 갈등 폭발 직전. 제프 세션스라는 사람입니다. 15면 러시아 극우 르펜 밀기, 프랑스 대선도 개입하나. 쭉 넘어가죠. 17면입니다. 트럼프 리스크의 정부기업 이란 프로젝트 물거품제나 조조. 이란 프로젝트가 뭔데? 수주한 이란 쪽에 이제 수주한 사업들이 되게 많네요. 언뜻 보기 한 150억쯤 되는 것 같은데. 아니 150억? 150억이라고? 150억 달러입니다. 달러. 자, 18면입니다. 나라 잘 되면 나도 잘 산다는 말은 믿음 배신이다. 나도 잘 산다는 믿음 배신이다. 장하성 교수 한국경제 25년 진단. 부제가 이렇습니다. 외환위기 후 소득 고용 없는 성장, 정부가 분배구조 제대로 못 만들어 기업만 부자 되는 기현상 나타나. 대선 겨냥 기존 체제 연장 안 된다. 아까 조선일보에서 경총하고 무협 놈들이 기업들 지원 안 해준다고 지랄한 거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그 칼럼에다가 그 산업공상 그 지랄한 거 생각해보면 참 얘기가 많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 자, 주택연금 가입자 수도권에 집중, 집 외 자산 적어 상속 의향 낮아. 경제 쪽 논문들 이야기고. 자, 19면 누구 월 1만원대 꼴 판매, AI 비서 내년 대중화 될 것이다. 이 뭔데? SK 쪽 이야기인데, 인공지능 비서 한 달에 1만원이면 쓸만하겠네. 밥 줘 그러면 건전지 갖다 주고. 20면은 교육면인데요. 처음 도입되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상위권 대학에서는 영향 적을 것 같다. 쭉 넘어갑시다. 별 얘기 없고요. 문화면도 특별한 얘기 없고. 자, 29면입니다. 도서관 도시가 그리운 이유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발상의 전환 필요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요즘 이겁니다. 해외 한인 두뇌들을 국제협력을 위한 동량으로 키우려면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따가지고 한국에 정착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개새끼들아. 야근하면서 야근 수당도 안 주지 말고. 그런 말입니다. 자, 30면입니다. 대안적 사실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뭐지?
가짜뉴스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NFL과 한국형 시장 경제. NFL은요, 미국 풋볼 연맹인데요. 부제가 뭐냐면은 미국적 경기의 비미국적 발상을 접목, 경기, 수익 공유와 연봉 상한 두 기둥 탄탄의 경쟁과 공정 분배 얼마든지 공존 가능하다. 예, 부제가 곧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당신은 왜 그 월급을 받는가? 라는 칼럼입니다. 정책사회부 기자가 쓴 글인데, 자, 근데 그건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특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자랑하는 당신은 분명 알아야 한다. 대기업 총수의 변론을 맡아 수십억 원을 받는 변호사는 그 돈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었다는 것. 의사의 고액임금에는 박봉의 간호사들에게 돌아갈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은행원의 억대 연봉에는 사내 비정규직의 눈물과 후배들을 돌보는 대가가 들어있다는 것. 이쯤에서 나는 남들 놀 때 공부 열심히 했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제발 말아달라. 예, 좋은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37면입니다. 밀양은 지지 않았다라는 칼럼인데 이거는 송전탑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인을 보는 새벽은 선조하는 분들 읽어보시고. 자, 사설입니다. 새누리 자유한국당으로 전 간판 바꾼다고 쇄신되나. 심각 단계 총체적 구제역 위기 당국 책임 크다.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역사 국정교과서. 이거 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 국정교과서가 예를 들면 울산이나 인천 같은 데서 지금 거부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그 전교조 때문이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전교조가 협박해서 뭐 그러겠다. 근데 뭐 실상은 그게 쓰레기니까 안 쓰는 거지, 뭐 전교조가 그런다고 하겠습니까, 학교가. 지금까지도 안 그래왔는데. 자, 여기까지가 한국일보고, 뭐 오늘은 특별한 얘기는 크게 부각되는 얘기는 없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내가 들어보니까 그 뭐예요, 다음 주쯤인가에 그거 단팥 없어진다면서요. 단팥이 없어진다면서요. 카카오팟을 변경한다는 게, 이게 방송이 그 지금처럼 그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개편이라는 거는 말이 좋아서 개편이지, 그 기존 체제에 좋은 걸 없애고 나쁜 걸 추가하는 게 개편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러니까 체제가 바뀐 다음에도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그러면 계속 단팥을 쓰고요. 만약에 체제가 바뀐 다음에 단팥으로 방송을 못 할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카카오팟이겠죠. 아무튼 카카오 TV인가 그걸로 이제 정상적으로 뭔가 방송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걸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한 공지는 제 유튜브 채널에 공지사항으로 제가 올려둘 테니까, 영상을 올릴 거니까 이제 그거를 혹시나 제가 단파 쪽에서 이제 방송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제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제 휴대폰 번호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요게 제 휴대폰 번호니까 그쪽으로 뭐 연락하셔서 이제 어디 사냐고 물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편이라는 거는, 개편 혹은 뭐 개혁 이런 거는 그 사전적 의미는 나쁜 걸 없애고 좋은 걸 만들자는 건데, 실질적인 의미는 좋은 걸 없애고 나쁜 거를 도입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립니다.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계속 다음 파트는 하고 싶어요. 원래 하던 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건 적지만은 보는 시청자들도 이제 꾸준히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어디 가서 간장 먹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변동이 있으면 제 유튜브 채널로 이제 공지할 거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단판요? 화질이 좋잖아. 화질 좋잖아. 옛날에 아프리카고 단팟을 생각해 봤었었는데 그때는 트위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당연히 스트리밍 없었고, 그러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그게 쓰레기더라고. 그러니까 화질이 쓰레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보다는 역시 단팟이구나 싶어서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경쟁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트위치도 좋다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일단 계속 단팟을 쓰긴 쓰는데, 근데 지금 진짜로 개편이 되면서 이게 없어질 위기가 왔으니까 아무튼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요걸로 오늘은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아, 그럼 내일 또 브리핑 하겠네. 개인 방송은 모르겠다. 지금 일단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그걸 마무리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다시 또 그러면 브리핑으로 뵙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종료했습니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